이 사고에 대한 기여도 부분이 일부라도 있는 거에 대해서 법적으로 근거를 만들 수 있는 영상입니다. 자, 지금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모든 거에 해당이 돼요. 근데 예를 들어서 디스크의 예를 많이 들 건데, 기여도가 뭐예요? 그건 다 알죠. 이제 제 구독자면 그건 다 알아. 기왕증은 뭐야? 기존에 갖고 있던 질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떻게 설명을 해야지 쉽게 설명을 할까? 질병과 상해의 차이점으로다가 좀 설명을 한번 해봅시다. 우리 보험하는 분들은 금방 알아듣겠네요. 재해와 질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상해와 질병. 질병, 아픈 거예요. 상해, 재해, 갑자기 생겨난 거예요. 물론 질병도 갑자기 생겨난다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죠. 그래, 나 아픈 거라고. 질병도 갑자기 생긴 거지, 그지? 갑자기 암이 걸리는 거니까. 오케이. 그러면 상해의 보험적 의미를, 그러니까 사전으로 하면 사전적 의미예요. 질병의 사전적 의미가 뭐야? 질병의 사전적 의미가 어떻게 아픈 거야? 네이버에 쳐봐. 상해의 의미는 정확히 구분돼 있어요. 상해는 뭐냐면, 이제 상해에 대한 거는 보험업법, 이제 무슨 뭐더라, 있어. 그 뭐라고 하는데, 어쨌든 세 가지의 충족이 돼야 되는데, 하나는 급격히 갑자기 생겼다는 거지. 외래적 요인으로 생겼다는 거야. 그러네, 질병은 내부적 요인이었어. 급격히, 외래적으로, 우연히, 이 세 가지의 성립 조건이 해당이 돼야 돼요. 급격히, 갑자기, 외래적으로, 외부에서 온 충격이나 이런 걸로, 급격히, 외래적으로, 우연히, 이 세 가지의 조건이 상해 조건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상해 기여도를 부를 때는, 이 사고 기여도, 상해, 이 기여도를 부를 때는 이 세 가지 조건이 충족이 돼야 돼요. 급격히, 외래적으로, 우연히. 이렇게 해석하면 편하겠죠? 이 사고 기여도는 기왕증과 이 100 안에서 나누는 거예요. 기왕증은 질병, 이거 사고 기여도는 상해예요. 질병과 상해를 합쳤을 때 100이 되는 거예요. 그럼 가장 쉽게 디스크를 봅시다. 디스크, 기존에 있던 퇴행성 디스크야. 근데 평소에 괜찮았거든. 그런 분들 많아요. 정말 많아요. 교통사고 났는데 갑자기 아프기 시작해. 왜 많아? 기존에는 괜찮았는데, 이 몸이라는 게, 사람 인체라는 게 괜찮았어. 내가 괜찮았는데 이 충격으로 인해서, 쿵 하는 이런 충격으로 인해서 이 통증이라는 게 여기서 시작된 게 올라와서 여기까지 올라오고, 여기 있는 통증이 여기까지 내려가고, 방사통이든 뭐든 간에 이런 통증이 시작되는 시발점이 될 수 있다는 거야. 극면 충격으로 인해서도. 사람 인체라는 게 그래요. 인체 해박 교수님한테 다시 물어보시도 합니다. 그래서 이 질병, 이 100 안에서 이 사고에 대한 기여도가 50%다. 기존에 있던 퇴행성은 50%다. 이게 기왕증 50%, 사고 기여도 50%. 이 부분이에요. 30%, 70%, 10%, 90%, 0%, 100%. 척추협착 같은 경우에는 사고 기여도 없음으로 보통 마무리하죠. 사고 기여도 없음. 원래 그랬음. 근데 척추협착도 정말 치료받은 거 한 번도 없고 내 멀쩡했는데 사고로 인해서 밖으로 드러나. 자, 이 사고에 대한 기여도 부분이 일부라도 있는 거에 대해서 법적으로 근거를 만들 수 있는 영상입니다. 자, 지금부터 공개하겠습니다. 해도 되나?
불법은 아니잖아. 사람들이 절차를 모르는 거야, 절차. 2부에서 시작합시다. 자, 이 병원, 어쨌든 간에, 이 사고에 대한 기여도 기형증은 이제 확실히 구분했죠. 질병과 상해에 대한 의미도 두시면 된다고. 이 기여에 대한 10%든 20%든 30%든 이 기여, 상해에 대한 기여, 이 사고에 대한 기여가 있느냐 없느냐를 원장님 주치의한테 계속 물어보죠. 그럼 원장님 주치의는 뭐라 그래요? 주치의 원장님 뭐라고 합니까? 모르겠다. 나는 잘 모르겠다. 가끔 가다가 소신 있는 분들, 원장님들 많죠. 사고에 대한 기여도는 70%입니다. 아유, 이런 원장님들은 좋죠. 70% 인정은 못 받지만 보험사에 소송 가도 그만큼 안 될 수도 있지만 있다고 판단해 주신 거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모릅니다 하는 원장님들도 있어요. 이거를 사고에 대한 기여도를 있냐 없냐를 평가받을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있다고요. 법적으로도 보호될 수 있는 방법. 안 알려줄 거예요. 나 혼자 재밌나? 우리나라의 병원 구조를 하시면 돼요. 심사평가원의 순서와 보험사의 기준과 법원의 판단. 이것만 하면 돼요. 간단하죠? 끝. 끝. 이 상태로 영상 끝내면 악플 달릴 것 같은데. 순서대로 자 가시면 됩니다. 보세요. 우리나라 병원의 구조와 우리나라의 병원의 구조와 칠판 있으면 좋겠다. 우리나라의 병원의 구조와 보험사, 환자, 심사평가원. 제가 이거 설명은 예전에 했었죠. 환자가 병원에 가면 병원에서는 병원 치료비를 보험사에서 받아야 되는데 심사평가원에 치료비 결제를 올리면 심사평가원에서 이 치료비를 결제를 평가하고 보험사에 내려준다고 했죠. 그럼 보험사에서 심사평가원에서 평가해준 거를 병원으로 지급하는 구조예요. 이 구조에 대해서는 알죠. 가장 기본 구조만 설명하면 디테일한 구조는 또 있지만 가장 기본 구조인데, 자, 이 구조를 알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구조를 일단 띄워봅시다. 머릿속에. 심사평가원이에요. 보험사고, 병원, 환자예요. 교통사고 피해자. 이 병원을 하나씩 체인지할 겁니다. 자, 이 병원을 한번 여기다 봅시다. 자, 1차 병원입니다. 1차 병원. 1차 병원. 환자가 아파서 1차 병원, 한의원이나 이런 데죠. 1차 병원에 치료를 받습니다. 치료를 받다 보는데 상태가 호전이 안 됩니다. 방사통을 호소하고 환자가 너무 아파요. 2주에서 한 달간 치료를 지속을 해보고 약물치료, 침치료 아니면 정형외과에서 물리치료를 진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환자가 호전이 안 되면 이 원장님은 2차 병원에다가 외래진료 보냅니다. 빨리 보내고 늦게 보내는 거는 원장님 성향에 따라 좀 달라요. 그 중에 환자가 낫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좀 경과를 지켜보는 거예요. 이거를 향후 경과를 지켜본다고 해요. 2주간의 진단, 향후 경과를 지켜봐서 진단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라고 진단을 써주죠. 그러다가 이번 기간에는 검사를 하기가 좀 더 수월한 경우도 있습니다. 원장님들이 계속 지켜보니까 환자의 상태를 볼 수가 있죠. 지속적으로 회진할 때. 근데 통원 기간에도 환자의 상태를 보면 알아요. 저 사람이 진짜 아픈지 안 아픈지. 환자 표정 보면 원장님들도 맨날 보는 게 환자예요. 환자가 가라연기를 하는지 진짜 아픈지는 계속 보다 보면 압니다. 사람 환자를 얼마나 많이 봤어요 지금까지. 쟤 구라구나. 쟤 구라구나. 물론 고니처럼, 타짜의 고니처럼 그 평경량처럼 혼이 담긴 구라를 모라일체를 해가지고 혼이 담긴 구라를 치면은 모르겠지만 일반 사람